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96에서 198쪽에 있는 대단원 학습평가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총 17개인데요. 그 중에 문제를 골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영화 관람 학생 45명 중에서 공포영화를 관람한 학생 28명,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 23명일 때 구하고 싶은 값이 x인데요. 공포영화와 공상과학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 X명이라고 했을 때 이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집합을 설정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전체 집합을 영화를 관람한 학생의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이 중에서 공포영화를 관람한 학생의 집합을 나타내고 이 부분은 공상과학 영화를 관람한 학생들의 집합을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공포영화 28명, 공상과학영화 23명인데요. 이때 이 교집합 부분이 X명인데 이 교집합 부분의 최대와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 영화를 감상한 학생은 45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교집합이 가장 커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23과 28 중에 작은 값이 가장 많이 겹치는 부분이겠죠. 즉, 교집합이 가장 원소의 개수가 클 때는 2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포영화를 보고 공상과학 영화를 보지 않은 학생은 5명이 되겠고 이 부분에는 1명도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공포영화 또는 공상과학 영화를 본 학생이 총 28명밖에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전체 영화를 본 학생이 45명이니까요.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영화를 감상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공포영화 말고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 말고 다른 영화를 본 학생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이 바깥 부분, 즉 45-28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 즉 공포영화, 공상과학영화의 합집합의 여집합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영화를 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해보면은 여기 명수는 17명이 되겠네요. 이건 굳이 뭐 안 구해도 되긴 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구한 게 최대값 23명이죠. 그러면 최소값도 구해보도록 할게요. 최소값은 이 부분이 가장 적게 겹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는 영화를 관람한 모든 학생이 공포영화를 봤거나 또는 공상과학 영화를 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좀 지저분하니까 위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전체 영화 관람 학생이 있고 공포영화가 있고 그 다음에 공상과학이 있어요. 공과라고 적을게요. 그러면은 여기 바깥 부분, 이 부분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28 더하기 23 그리고 이 교집합 부분을 x라고 하면은 x를 빼줬을 때 이것은 공포영화 또는 공상과학 영화를 본 학생들의 수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받겠죠. 영화를 본 학생들이. 따라서 이 값이 45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더해주면 51이고 x를 구해보면 x는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게 겹칠 때는 여기가 6이 될 것이고요. 6명이 될 것이고 그때 공포영화만 본 학생들은 22명이 되겠죠. 그리고 공상과학 영화만 본 학생들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을 구해보면은 가장 적게 겹칠 때는 최소값이 6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과 그 부분 집합 A, B가 있어요. 이때
A가 B에 속할 때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걸 물어봤는데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A가 집합 B에 포함되는 건데요. 1번 볼게요. 둘의 합집합은 B이다. 이거는 맞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는 A이다. 이것도 맞죠?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A, B의 합집합에다가 여집합을 씌운 것이 A 여집합이 되는지 볼게요. A, B의 합집합은 B의 여집합이에요. 잘못 말했죠. A, B의 합집합은 B예요. 따라서 A, B 합집합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이 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집합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A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B의 여집합은 이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항상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 4번, 5번도 볼게요. 집합 A에서 집합 B를 빼면 아무것도 없다. 공집합이다. 이건 맞죠. A가 더 작으니까 B를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반대로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에 속한다 라는 것인데요. B의 여집합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A의 여집합은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즉 빨간색 부분은 보라색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5번은 맞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포함된다고 했을 때 여집합을 붙이면 이렇게 항상 반대로 쓸 수 있겠습니다. 6번 풀어보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 이 부분을 바르게 나타내는 문제를 찾는 겁니다. 1번부터 아래 빨간색으로 표시된 벤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A 차집합 B랑 A 교집합 C를 합집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차집합 B 부분을 칠해볼게요. 그럼 여기죠. 여기하고 A하고 C의 교집합 부분을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림이랑 일치하지 않겠죠. 그리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B 차집합 C하고 집합 A를 합집합하는 건데요. B 차집합 C를 칠해보면 이 부분이죠. 여기하고 A하고 합집합을 하는 건데요. 이번에도 역시 주어진 그림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2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은 B 합집합 C에서 A를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구해보면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3번도 일치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A 교집합 B하고 B 교집합 C를 합집합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뭐 분배 법칙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A 교집합 B 합집합 C. 그런데 뭐 이렇게 안 바꾸고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바꾼 다음 풀어보면 합집합이랑 A의 교집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4번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은 차집합과 합집합이 섞여 있는데요. 먼저 A 합집합 B 부분을 칠해 보겠습니다. A 합집합 B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색으로 A 차집합 C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A 차집합 C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파란색 부분에서 빨간색 부분을 빼면 되겠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려주면은 빨간색으로 칠해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림과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와 Q가 있는데 진리 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not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화살표 두 개니까 참이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1, 2, 3, 4, 5번 중에 항상 옳은 것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 명제에 의해서 진리집합으로 바꿔주면 P의 여집합이 Q라는 집합에 속하게 됩니다. 이때 대호도 구해주면은 not Q이면 P이다. 이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은 P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 건데 이 위에 있는 집합 기호를 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볼게요. 우선은 P의 여집합 부분을 좀 표시를 해볼 건데요. P의 여집합은 P가 아닌 부분이죠. 전체 집합이고.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집합 Q라는 이 집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 빨간색 부분이 모두 Q가 될 것이고요. Q는 P의 여집합보다 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Q의 여집합의 여집합, Q는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인데 Q라는 부분은 좀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Q는 지금 이 부분이에요.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 왜냐하면 Q는 Q의 여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이 벤 다이어그램은 이 아래에 있는 이 식과도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채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은 Q는 P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P 밖에 있는 Q의 원소 찾아보세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 바깥쪽 모두가 Q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라는 원소가 있다고 했을 때 1은 Q의 여집합에 속하기 때문에 1은 Q에 속하겠죠. 그런데 이 1은 P 밖에 있기 때문에 1번은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P 여집합, 차집합 Q가 P라고 했는데요. P의 여집합에서 Q를 빼볼게요. P의 여집합은 이 부분이죠. P의 여집합이 이 부분인데 여기에서 Q를 빼보겠습니다. Q는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에요. 자, 보라색에서 빨간색을 빼주면 보라색 부분이 더 작기 때문에 이것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P가 된다는 말은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보면 3번은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것이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P하고 Q의 여집합을 보면은 Q의 여집합이 더 좁은 범위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P가 아니라 Q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Q인지 물어봤는데요. P의 여집합은 지금 여기에서 보라색 부분이에요. 보라색 부분하고 Q는 빨간색 부분이에요. 빨간색 부분인데 얘네들을 합집합을 해주면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빨간색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는 빨간색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빨간색 부분이 뭐였냐면은 Q였죠. 따라서 4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되면 거꾸로 여집합을 붙여주면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집합 Q가 집합 P 안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집합 Q는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빨강 부분이죠. 빨강 부분이 P에 속해 있나요? 네, 아니죠. 이 부분이 빨강 부분인데 이 부분은 P에 속해 있지 않고 더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10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은 XY가 실수일 때 A와 B가 동시에 0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X가 0 또는 Y가 0이겠죠. 기억이 성립하면 X가 0이거나 또는 Y는 0이에요. 반대도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x는 0 또는 y는 0과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겠죠. 그리고 니은 볼게요. 니은은 y는 마이너스 x라고 식을 변형할 수 있어서 니은이면 y는 마이너스 x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면 반대도 성립을 하죠. 그래서 니은은 y는 마이너스 x와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디귿은 앞서서 배운 바 있는데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xy가 실수일 때 이 값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값이 0이 되려면 x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제곱도 0, 그리고 y제곱도 0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x, y 값이 되는 것은 x가 0이고 그리고 y도 동시에 0일 때에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이 성립한다면은 x가 0이고 그리고 y도 0이다가 성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x가 0이고 그리고 y도 0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도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x, y가 동시에 0인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리을 보겠습니다. 리을은 x의 절대값 씌우고 y의 절대값 씌우고 이것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값 기호를 씌웠을 때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y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합이 0이 되려면은 이것도 0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y의 절대값 씌운 것도 0이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x도 0이고 y도 0일 수밖에 없는데 다시 말하면 리을이 성립하면 x도 0이고 y도 0이다. 반대로 x와 y가 모두 0이면은 리을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을도 x, y가 모두 0인 거랑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조건 PQ의 진리집합을 PQ라고 했을 때 집합 P와 Q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할 때, 즉 P의 여집합, 합집합, Q가 전체 집합이 될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를 물어봤어요. 이때 P와 Q가 서로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있도록 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P의 여집합에다가 P의 여집합 표시해 볼게요. P의 여집합에다가 Q를 합집합해주면 이렇게 합집합을 해주면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색칠되지 않은 부분이 유일하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원소가 존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어진 이 집합에 대한 식을 만족시키겠죠. 다시 말하면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집합 Q가 있고 그 안에 P가 속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진리집합 P는 진리집합 Q에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조건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겠습니다. 반대는 성립하지 않겠죠. 반대가 성립하려면 진리집합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니까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Q이면 P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쪽만 성립된다고 하면은 P이면 Q이다. 이렇게 화살표를 두 줄로 그릴 수 있게 되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써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냈을 때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1번 볼게요. A3 합집합 A4입니다. A3는 어떻게 생긴 집합일까요? 네, A3는 3의 배수 중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니까 이와 같이 적을 수 있겠죠. 3, 6,
9, 12 이런 식으로 해서 100 이하인데 99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A4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4의 배수를 4부터 이제 100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8, 12 해서 어디까지일까요? 이번에는 100까지가 되겠죠. 100이 4의 배수니까 그러면 이 두 집합을 합집합한 원소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A3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33개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맨 앞에 있는 3은 3 곱하기 1, 두 번째에 있는 6은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1, 3 곱하기 2 해서 어디까지냐면 3 곱하기 33까지예요. 따라서 1부터 33까지니까 33개가 맞겠죠. 이런 방법으로 4의 배수의 개수도 구해볼게요. 4 곱하기 1, 그리고 4 곱하기 2, 그리고 여기는 4 곱하기 25가 되겠죠. 따라서 1, 2 해서 25까지 하니까 25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려면은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서 빼주어야 되죠. 두 값의 합에서.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볼 건데요. 3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인 것들은 어떤 집합일까요? 이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은 3과 4의 공배수이죠. 따라서 3과 4의 최소 공배수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12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00 이하 중에서 12의 배수인 걸 찾아보면 100을 1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8로 몫이 나오고 96이 되면서 나머지가 4가 될 거예요. 따라서 12 곱하기 8, 즉 96까지가 이 마지막 원소가 될 건데요. 이것은 12 곱하기 1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12 곱하기 2라고 했죠. 마지막에 96은 12 곱하기 8이니까 1, 2, 3 해서 8까지니까 총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기호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A3 교집합 A4인데 이 값은 사실 A12랑 똑같겠죠. 12의 배수. 그래서 구하고 싶은 값을 구해볼게요. 원소의 개수 n 써주고 A3 합집합 A4 이것은 33 더하기 25에서 교집합을 빼준다. 8개를 빼주면 이렇게 먼저 빼주면 25개. 그래서 50개가 되겠습니다. 개는 안 써도 되겠죠? 50. 네, 12번에 2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합집합이랑 교집합이 섞여 있는데요. 이 경우에 합집합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분배 법칙으로 교집합을 먼저 구한 다음에 합집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 법칙을 써보면 A2 교집합, A3 합집합, A2 교집합, A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집합을 먼저 하는 이유는요.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집합이 교집합 자체가 2와 3의 공배수가 되면서 A6로 바뀌는 걸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2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교집합이니까 4의 배수가 되겠죠. 왜냐면은 2의 배수는 2, 4, 6, 8 이렇게 나가고 4의 배수는 4, 8 이렇게 나가니까 교집합은 더 좁은 부분이 4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집합이 3개였는데 원래 3개였는데 이렇게 3개였죠. 그런데 교집합을 통해서 2개의 집합의 합집합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훨씬 구하기가 수월해지겠죠. 그러면 집합 A6하고 A4의 원소의 개수 구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의 배수 중에서 양수인 거, 100 이하인 거 쭉 구해보면은 100을 6으로 나누었을 때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그러면 16이 몫이고 나머지가 4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 부분은 96이 되겠죠. 이것은 6 곱하기 16입니다. 그래서 6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렇게 적어볼게요. 총 16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의 배수는 아까 전에 했었는데요. 4부터 100까지였어요. 이때 원소의 개수는 25개였던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A6와 A4의 교집합은 어떤 게 될까요? 네, 일단 교집합부터 구해보면 4의 배수와 6의 배수의 공통인 부분이니까 4와 6의 공배수가 되겠습니다.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이기 때문에 이것은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의 배수들 따라서 아까 전에 구했었는데 12의 배수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12부터 해가지고 아까 8로 나누어 떨어졌었어요. 12 곱하기 8이니까 나누어 떨어진 게 아니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었죠. 이게 96이니까 96까지인데 이거는 12 곱하기 8이니까 아까도 8개였고 지금도 8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12의 원소의 개수는 8개. 따라서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원소의 개수는 16 더하기 25에서 교집합인 8개를 빼주면 되니까 16에서 8을 빼주면 8이죠. 따라서 8 더하기 25니까 3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N하고 A2 교집합, A3 합집합, A4 이 값 자체가 8이 33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13번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6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집합 A와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집합 A를 이렇게 그리고 집합 B를 그리겠습니다. 집합 B와 A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A의 원소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A 차집합이랑 A를 교집합하면요. A 차집합이 더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값은 A 차집합 B가 되는데요. 이 값이 A이기 때문에 A에서 B를 빼도 A가 된다. 이 말은 이 집합 벤 다이어그램에서 보았을 때 A에서 B를 빼도 A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의 원소는 모두 이 부분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 A가 아닌 부분을 보면은 이거 빼고니까 4, 5, 7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둘이 합하면 전체 집합이니까. 따라서 집합 B는 원소가 3개, 4, 5, 7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 안에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있고 각각 집합의 원소의 개수들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상에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80개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50개라는 사실 그리고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3개 그리고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9개라는 사실을 적었습니다. 그러면 A 중에 A 차집합 B를 제외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즉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의 원소의 개수는 50에서 29를 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개가 될 것이고요. 전체 B에서 33개 중에 21개를 제외한 부분이 여기 12개 이렇게 들어있겠죠.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가 아니라.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 합집합 B를 제외한 부분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일단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29랑 21이랑 12랑 더해주면 되겠죠? 이 세 부분을 더한 거니까 29 더하기 21 더하기 1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33이고 앞부터 더해줄게요. 그러면 50 더하기 10이니까 6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 80개니까 A 합집합 B를 제외한 부분,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0에서
61을 뺀 18이 되겠습니다. 15번 풀겠습니다. 15번은 실수 x에 대해서 조건 PQR이 존재할 때 1번 볼게요. 명제 P면 Q이다가 참일 때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진리집합을 구해볼게요.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PQR이 나타내는 X 수직선상에서의 그 범위를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 있고 여기가 8이죠.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가 조건 P가 만족시키는 이 X의 범위입니다. 그런데 1번에서 P면 Q이다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조건 P는 이제 A-2보다 큰 부분인데 이와 같이 그려지면서 Q를 이렇게 품어야겠죠. 따라서 A-2라는 것은 1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지 볼게요. 같을 때 P를 포함할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는 같으면은 P를 포함할 수 없겠죠. A-2가 1보다 작은 걸 확인할 수 있고 A는 3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A의 최대값을 구하는데 정수인 A의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정수 A의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번 보겠습니다. 명제에 P면 R이다가 거짓일 때 B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거짓이라면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집합 P는 집합 R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을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도록 합시다. P라는 조건에 대해서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집합이 진리집합 R에 포함되면 안 돼요. 포함되지 않으려면은 진리집합 R은 어떤 것보다 작은 부분인데 B 플러스 3보다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라색 부분이 P니까 조건 R을 만족시키는 부분이 이렇게 P를 이런 식으로 포함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이제 B 플러스 3에 이게 B 플러스 3인데 B 플러스 3이 어떻게 존재하면 되는지 보면 B 플러스 3은 8보다 작아야 돼요. 8이랑 같아도 될까요? 8이랑 같으면 이렇게 되겠죠. 8이랑 같으면은 8이라는 원소는 집합 P에 포함이 되지만 그렇지만 R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같아도 되고 B 플러스 3이 8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B는 5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정수 B의 최대값은 5가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명제의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거의 부정이 참일 때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부정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실수를 부정하면 모든 실수가 되겠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이 값을 y라고 둔 다음에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게 그려줘야 될까요? 네, x축이 이렇게 존재할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y값이 이렇게 x축 위에 그려지거나 x축과 접하게 그려져야 되죠. 다시 말하면은 이것을 는 0으로 두었을 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아니죠.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a를 구하면 되는데 판별식을 구해보면 4-a죠. 이 값이 4-a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4는 a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따라서 상수 a의 최소값을 구해보면 4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시는데 수업 시간에 했던 문제랑 비슷해요. 수업 시간에서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를 증명했는데요.
사실 학습지에서 풀었었는데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을 하려면 귀류법을 사용을 해야 되죠. 귀류법을 사용을 해서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가정이나 이미 알려진 사실의 모순이 됨을 밝혀서 이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루트 3이 유리수이다 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루트 3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이때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루트 3이 양수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될 수 있고 서로소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0.6과 같은 소수, 이건 유리수인데요. 이걸 10분의 6이지만 우리가 기하분수로 5분의 3으로 약분해서 나타내는 것처럼 모든 유리수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기하분수로 특히 나타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와 같이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m을 곱한 다음에 제곱을 해볼게요. 그럼 n제곱이 3m제곱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n제곱이 3의 배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n제곱 자체가 어떤 자연수인데 자연수에다가 3을 곱하면 당연히 3의 배수가 되겠죠. 따라서 n제곱이 3의 배수니까 n도 3의 배수입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얘기하긴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n 곱하기 n이 3의 배수, 3네모라고 쓸게요. 3의 배수가 되려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이 n에 대해서 소인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 3 자체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수 없죠. 자연수니까.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n도 소인수로 3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똑같이 n도 가지죠. 즉 n은 3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게 책에 나오기도 하고요. 증명하는 과정이. 그래서 어쨌든 n도 3의 배수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적을 수 있습니다. n은 3k, 이때 k는 자연수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나온 결과를 대입할 거예요. 어디다 할 거냐면 여기 부분에다 해볼게요. n에다가 그러면 9k의 제곱은 3m의 제곱이 되면서 m제곱은 3k 제곱이 됩니다. 이번에도 같은 얘기 반복해 볼게요. m제곱은 3의 배수이죠. 따라서 방금 전에 이야기한 사실에 의해서 m도 3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동그라미 2개 쳐볼게요. n도 3의 배수이고 m도 3의 배수이죠. 이렇게 둘 다 3의 배수인데요. 어딘가에 지금 모순이 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n과 n이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한 것에 지금 이 두 가지 사실이 모순이 되고 있죠. n과 m이 공통적으로 3을 약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과 m이 3의 배수이므로 n과 m이 서로소라는 사실의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부정했더니 어떤 모순이 나왔어요. 가정에 대해 결과를 부정했더니 가정의 모순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따라서 이 명제는 참임을 귀류법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적을 수 있겠습니다.